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태롭게 다리 난간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 하나가 들려 있고 머릿속은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로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그의 중독은 단순히 알코올이라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탈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향한 필사적인 외침입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는 하염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뜰 때마다 잠깐 쾌감을 느끼지만 이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 두 사람의 중독은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 하지만 그 뿌리는 놀랍도록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 그리고 현대중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가보르 마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중독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심리적 지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 중독되는지를 넘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길까지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당신이 중독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인간 내면의 고통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외면하며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깊은 욕망을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독의 가장 깊은 본질은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칼융은 일찍이 중독이 영적 공허함, 즉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단절감 속에서 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독자를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중독자를 잘못된 곳에서 온전함을 찾아 헤매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특정 물질이나 행위, 심지어는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들 때 그들은 단순히 쾌락만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으로부터,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잠시의 해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중독 전문가 가보르 마테는 칼융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중독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중독되었는가? 가 아니라 무엇이 그토록 아팠는가? 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다리 위에 서 있던 그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그를 그곳까지 몰고 갔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되었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던 외로움, 혹은 사회와 가족이 그에게 지운 감당할 수 없는 기대의 무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중독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생존 방식이자 깊이 뿌리박힌 고통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보르 마테에 따르면 그 시작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분열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억압은 내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듭니다. 진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보여줘야만 하는 자기 자신 사이의 깊은 간극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문제는 더욱 만연해지는 것일까요? 눈부신 기술 발전과 유료 시스템, 편리한 소통수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겪었던 숨가쁜 압축 성장과 무한 경쟁의 시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단절감은 중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칼 융은 중독의 치유가 바로 이 재연결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 가보르 마테 역시 비난이 아닌 연민이 회복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독자들이 심판과 비난 대신 따뜻한 이해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독 심리학은 우리에게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독을 표면적인 행동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중독자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중독을 대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은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묻는 대신 당신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 준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그 근본 원인을 외면함으로써 중독을 더욱 부추기는지, 그리고 문화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 심지어 현대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어떻게 의존의 악순환을 강화하는지 더 깊이 탐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칼 융과 가보르 마테가 제시하는 치유의 길들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중독의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탐색하고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폭식을 합니다. 혹은 물질에 의존해 위안을 찾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들은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가보르 마테는 중독을 인간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중독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처절한 대처 방식으로 보게 합니다. 그는 중독이 갈망, 일시적인 위안,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그 순간의 위안을 향한 갈망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에 사람들은 그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갈망은 단순히 특정 물질이나 행동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해방감을 향한 갈망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고통이 멎고 혼란이 잠잠해지는 그 찰나의 평온.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순간을 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힘든 시기를 견디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했던 경험이 있나요? 스트레스 가득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마셨던 몇 잔의 커피, 혹은 슬픈 순간을 잊기 위해 먹었던 달콤한 음식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위안을 주는 행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상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과 중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잠식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는가에 있습니다. 칼 융은 중독자의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과 외부의 인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대 사회가 인간 영혼의 필요를 소홀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절망의 벼랑 끝에 섰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그 남자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알코올이 주는 치기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각성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 채우려고 하는 더 깊은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강력한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생각은 가보르 마테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점과 만납니다. 마테는 중독이 우리 자신과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절은 주로 어린 시절,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럽거나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억압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분리를 낳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삶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중독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테는 이것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설명합니다. 트라우마는 단절을 낳고 단절은 고통을 낳으며 고통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과 마테 모두 재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의 재연결입니다. 융에게 이것은 개성화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마테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탐색할 수 있는 연민 가득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고통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나는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수치심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독이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더 큰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융과 마테가 우리를 초대하는 비전입니다. 비난보다 연결을, 심판보다 공감을 우선시하는 세상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좌절도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숨기거나 거부해왔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테 역시 치유에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생각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추거나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피로 정의되는 삶을 넘어 온전한 현존으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으로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증상에서 근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중독은 종종 문제 그 자체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무언가의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가보르마테는 중증 중독으로 고통받던 한 환자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환자는 어린 시절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약물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회복은 의지력이나 강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불편한 감정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 이면에 놓인 것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일이나 오락, 혹은 다른 활동들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단절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의 파편화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치유 과정은 바로 이 파편들을 재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온전해지는 여정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 중독이 깨뜨렸던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연민을 강조하며 융의 관점을 보완합니다. 그는 사람은 결코 고립된 상태에서 치유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연결, 이해,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과 처벌의 환경이 중독을 영속시킬 뿐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공감으로 대우받고 자신의 고통을 탐색할 도구를 제공받을 때 그들은 비로소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독을 도덕적 실패나 나약함의 표시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중독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사회적 낙인을 지지로 대체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치유의 한 가지 핵심은 우리의 몸과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명상, 마음 챙김 훈련, 그리고 심리치료와 같은 실천들은 이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피해왔던 고통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융의 작업은 내면으로의 여정이 외부로의 여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중독이 본질적으로 의미와 연결을 갈망하는 영적 위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진정한 회복은 단순한 금욕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마태는 회복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확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연결을 위해 태어났으며 고립은 중독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지, 그룹, 치료,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들은 치유에 필요한 안전과 이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깊은 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정의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우리가 종종 피하는 불편한 진실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과 마태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의 굴레를 넘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독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태롭게 다리 난간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 하나가 들려 있고 머릿속은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로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그의 중독은 단순히 알코올이라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탈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향한 필사적인 외침입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는 하염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뜰 때마다 잠깐 쾌감을 느끼지만 이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 두 사람의 중독은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 하지만 그 뿌리는 놀랍도록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 그리고 현대중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가보르 마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중독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심리적 지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 중독되는지를 넘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길까지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당신이 중독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인간 내면의 고통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외면하며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깊은 욕망을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독의 가장 깊은 본질은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칼융은 일찍이 중독이 영적 공허함, 즉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단절감 속에서 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독자를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중독자를 잘못된 곳에서 온전함을 찾아 헤매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특정 물질이나 행위, 심지어는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들 때 그들은 단순히 쾌락만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으로부터,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잠시의 해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중독 전문가 가보르 마테는 칼융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중독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중독되었는가? 가 아니라 무엇이 그토록 아팠는가? 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다리 위에 서 있던 그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그를 그곳까지 몰고 갔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되었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던 외로움, 혹은 사회와 가족이 그에게 지운 감당할 수 없는 기대의 무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중독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생존 방식이자 깊이 뿌리박힌 고통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보르 마테에 따르면 그 시작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분열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억압은 내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듭니다. 진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보여줘야만 하는 자기 자신 사이의 깊은 간극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문제는 더욱 만연해지는 것일까요? 눈부신 기술 발전과 유료 시스템, 편리한 소통수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겪었던 숨가쁜 압축 성장과 무한 경쟁의 시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단절감은 중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칼 융은 중독의 치유가 바로 이 재연결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 가보르 마테 역시 비난이 아닌 연민이 회복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독자들이 심판과 비난 대신 따뜻한 이해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독 심리학은 우리에게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독을 표면적인 행동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중독자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중독을 대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은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묻는 대신 당신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 준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그 근본 원인을 외면함으로써 중독을 더욱 부추기는지, 그리고 문화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 심지어 현대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어떻게 의존의 악순환을 강화하는지 더 깊이 탐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칼 융과 가보르 마테가 제시하는 치유의 길들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중독의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탐색하고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폭식을 합니다. 혹은 물질에 의존해 위안을 찾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들은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가보르 마테는 중독을 인간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중독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처절한 대처 방식으로 보게 합니다. 그는 중독이 갈망, 일시적인 위안,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그 순간의 위안을 향한 갈망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에 사람들은 그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갈망은 단순히 특정 물질이나 행동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해방감을 향한 갈망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고통이 먹고 혼란이 잠잠해지는 그 찰나의 평온.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순간을 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힘든 시기를 견디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했던 경험이 있나요? 스트레스 가득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마셨던 몇 잔의 커피, 혹은 슬픈 순간을 잊기 위해 먹었던 달콤한 음식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위안을 주는 행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상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과 중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잠식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는가에 있습니다. 칼 융은 중독자의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과 외부의 인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대 사회가 인간 영혼의 필요를 소홀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절망의 벼랑 끝에 섰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그 남자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알코올이 주는 취기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각성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 채우려고 하는 더 깊은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강력한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생각은 가보르 마테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점과 만납니다. 마테는 중독이 우리 자신과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절은 주로 어린 시절,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럽거나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억압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분리를 낳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삶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중독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테는 이것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설명합니다. 트라우마는 단절을 낳고 단절은 고통을 낳으며 고통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과 마테 모두 재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의 재연결입니다. 융에게 이것은 개성화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마테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탐색할 수 있는 연민 가득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고통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나는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수치심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독이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더 큰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융과 마태가 우리를 초대하는 비전입니다. 비난보다 연결을, 심판보다 공감을 우선시하는 세상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좌절도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숨기거나 거부해왔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 역시 치유에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생각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추거나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피로 정의되는 삶을 넘어 온전한 현존으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으로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증상에서 근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중독은 종종 문제 그 자체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무언가의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가보르 마테는 중증 중독으로 고통받던 한 환자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환자는 어린 시절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약물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회복은 의지력이나 강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불편한 감정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 이면에 놓인 것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일이나 오락, 혹은 다른 활동들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단절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의 파편화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치유 과정은 바로 이 파편들을 재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온전해지는 여정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 중독이 깨뜨렸던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연민을 강조하며 융의 관점을 보완합니다. 그는 사람은 결코 고립된 상태에서 치유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연결, 이해,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과 처벌의 환경이 중독을 영속시킬 뿐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공감으로 대우받고 자신의 고통을 탐색할 도구를 제공받을 때 그들은 비로소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독을 도덕적 실패나 나약함의 표시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중독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사회적 낙인을 지지로 대체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치유의 한 가지 핵심은 우리의 몸과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명상, 마음 챙김 훈련, 그리고 심리 치료와 같은 실천들은 이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피해왔던 고통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융의 작업은 내면으로의 여정이 외부로의 여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중독이 본질적으로 의미와 연결을 갈망하는 영적 위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진정한 회복은 단순한 금욕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더 깊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마태는 회복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확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연결을 위해 태어났으며 고립은 중독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지, 그룹, 치료,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들은 치유에 필요한 안전과 이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깊은 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정의 결론에 가까워지면서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우리가 종종 피하는 불편한 진실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융과 마태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의 굴레를 넘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독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태롭게 다리 난간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 하나가 들려 있고 머릿속은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로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그의 중독은 단순히 알코올이라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탈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향한 필사적인 외침입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는 하염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림이 뜰 때마다 잠깐 쾌감을 느끼지만 이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 두 사람의 중독은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 하지만 그 뿌리는 놀랍도록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 그리고 현대 중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가보르 마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중독이라는 복잡한 현상의 심리적 지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독되는지를 넘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길까지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당신이 중독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인간 내면의 고통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외면하며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깊은 욕망을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독의 가장 깊은 본질은 지극히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칼융은 일찍이 중독이 영적 공허함, 즉 한 인간이 자신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단절감 속에서 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독자를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중독자를 잘못된 곳에서 온전함을 찾아 헤매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특정 물질이나 행위, 심지어는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들 때 그들은 단순히 쾌락만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으로부터,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그리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잠시의 해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중독 전문가 가보르 마테는 칼 융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장시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중독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중독되었는가, 가 아니라 무엇이 그토록 아팠는가, 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다리 위에 서 있던 그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그를 그곳까지 몰고 갔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되었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던 외로움, 혹은 사회와 가족이 그에게 지운 감당할 수 없는 기대의 무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중독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생존 방식이자 깊이 뿌리박힌 고통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보르 마테에 따르면 그 시작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분열된 자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억압은 내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듭니다. 진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보여줘야만 하는 자기 자신 사이의 깊은 간극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문제는 더욱 만연해지는 것일까요? 눈부신 기술 발전과 유료 시스템, 편리한 소통수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겪었던 숨가쁜 압축 성장과 무한 경쟁의 시대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단절감은 중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칼 융은 중독의 치유가 바로 이 재연결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 가보르 마테 역시 비난이 아닌 연민이 회복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독자들이 심판과 비난 대신 따뜻한 이해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독 심리학은 우리에게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독을 표면적인 행동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중독자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중독을 대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은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묻는 대신 당신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 준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그 근본 원인을 외면함으로써 중독을 더욱 부추기는지, 그리고 문화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 심지어 현대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어떻게 의존의 악순환을 강화하는지 더 깊이 탐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칼 융과 가보르 마테가 제시하는 치유의 길들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중독의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탐색하고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폭식을 합니다. 혹은 물질에 의존해 위안을 찾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들은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피입니다. 가보르 마테는 중독을 인간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중독을 개인의 결함이 아닌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처절한 대처 방식으로 보게 합니다. 그는 중독이 갈망, 일시적인 위안,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그 순간의 위안을 향한 갈망이 모든 것을 압도하기에 사람들은 그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갈망은 단순히 특정 물질이나 행동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해방감을 향한 갈망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고통이 멎고 혼란이 잠잠해지는 그 찰나의 평온.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순간을 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힘든 시기를 견디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했던 경험이 있나요? 스트레스 가득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마셨던 몇 잔의 커피, 혹은 슬픈 순간을 잊기 위해 먹었던 달콤한 음식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위안을 주는 행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상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습관과 중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잠식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는가에 있습니다. 칼 융은 중독자의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과 외부의 인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대사회가 인간 영혼의 필요를 소홀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절망의 벼랑 끝에 섰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그 남자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알코올이 주는 치기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각성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 채우려고 하는 더 깊은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강력한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생각은 가보르 마테의 트라우마에 대한 관점과 만납니다. 마테는 중독이 우리 자신과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절은 주로 어린 시절,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럽거나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억압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분리를 낳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삶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중독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테는 이것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설명합니다. 트라우마는 단절을 낳고 단절은 고통을 낳으며 고통은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중독이라는 현상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과 마테 모두 재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의 재연결입니다. 융에게 이것은 개성화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조각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마태에게 이것은 사람들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탐색할 수 있는 연민 가득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고통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나는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수치심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독이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더 큰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융과 마태가 우리를 초대하는 비전입니다. 비난보다 연결을, 심판보다 공감을 우선시하는 세상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좌절도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숨기거나 거부해왔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 역시 치유에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생각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추거나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피로 정의되는 삶을 넘어 온전한 현존으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으로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증상에서 근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중독은 종종 문제 그 자체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무언가의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가보르 마테는 중증 중독으로 고통받던 한 환자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환자는 어린 시절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고통을 마비시키는 약물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회복은 의지력이나 강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불편한 감정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그 이면에 놓인 것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일이나 오락, 혹은 다른 활동들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동시에 단절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의 파편화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치유 과정은 바로 이 파편들을 재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온전해지는 여정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 중독이 깨뜨렸던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연민을 강조하며 융의 관점을 보완합니다.
그는 사람은 결코 고립된 상태에서 치유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연결, 이해,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